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혜성 씨, 지난주는 날씨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마음까지 막 싱숭생숭해지고. 그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지? 이러면서 더우면 벗으면 되지? 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책인가요? 오늘도 요시타케 신스케이 책인가요? 아니, 오늘은 다른 작가 책이긴 한데, 영희 씨 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함께 읽을 동화는 작가 수지 모건스턴의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네, 참고로 4학년 필독 도서이기도 한데요.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래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에요. 네. 제목이 필독도서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라고. 네. 진짜. 영희 씨 혹시 카드놀이에서 그 조커가 어떤 역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카드놀이 할 때 궁지에 이렇게 빠지면 쓰는 카드가 조커래요. 그래서 이 조커 카드를 내밀면 게임에서 이렇게 질 위기를 한 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네요. 네. 저도 카드는 잘 몰랐는데 그렇네요. 네. 그럼 애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이 조커 카드를 꺼내는 건가 봐요? 네네. 와. 이야기는 초등학교 이 마지막 학년을 앞둔 아이들이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도 새학기 되면 누가 우리 반 선생님 될까 하고 기다려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기다려보죠. 네네. 이왕이면 좀 잘생기고 좀 멋진 선생님이었으면 또 좋겠다. 젊은 선생님. 젊은 선생님. 네. 이제 갓 졸업한 선생님.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이 반 친구들 앞에 나타난 선생님은 정말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데요. 어땠길래? 완전 이 주름투성이에 배가 이렇게 공만하고 흰머리가 사방으로 뻗친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어요. 괜히 저도 좀 실망스럽고. 그렇죠. 할아버지 선생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실망이 너무 커서 거의 울 지경인데 자, 이 아이들과 선생님의 첫 만남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네, 구연으로 들어볼게요. 네. 아이들은 노엘 선생님의 낮은 음성에 움찔했지만 선생님이 처음 한 말도 어이가 없었다. 안녕도 아니고 내 이름은도 아니고 자리에 앉아라도 아닌 대뜸 너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라는 말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선생님이 나눠준 선물 꾸러미에는 카드가 들어있었다. 각각의 뒷면에는 조커 표시가 있고 앞면에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지각하고 싶을 때 쓰는 조커, 숙제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수업 시간에 잘 때 쓰는 조커, 칠판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등등. 조커에 대한 글을 읽고 난 후 아이들은 황당해진 동시에 몹시 흥분했다. 내 이름은 위베르 노엘이다. 그리고 선물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너희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줄 작정이다. 학과 수업 선물, 책 선물, 동사 변화법 선물, 수학 선물, 과학 선물. 인생이 내게 준 모든 것을 선물할 것이다. 자, 이제 카드는 정리하고 너희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마. 선생님이 나눠준 그림도 없는 두꺼운 책은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싫기까지 했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책은 너희 것이 된단다. 나는 너희에게 역사 선물, 인물 선물, 단어들, 문장들, 사상들, 감정들의 선물을 준 것이야. 일단 책을 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일생 동안 너희 것이 된단다. 자, 내가 너희에게 첫 부분을 읽어주마. 그러면 너희가 주말까지 나머지 부분을 끝내거라. 그건 불가능해요. 선생님은 개의치 않고 마치 극단의 배우처럼 책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다.
혼자 있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도 이득인 셈이니까. 점심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식당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은 칫솔과 치약을 선물로 주며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시범을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치아는 보석이다. 잘 간수하도록. 수학 수업이 한창일 때 제일 먼저 조커를 사용한 아이는 샤를르였다. 아무 때나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쓰는 조커. 선생님은 샤를르의 조커를 받은 후 수업을 멈추고 선언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겠다. 선생님, 가사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두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건 거기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와,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선생님인데요. 이 책이죠. 책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책에 진짜 카드가 있어요. 조커. 카드가 진짜 짱이 되고 싶을 때 쓰는 조커 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첫 마디부터 너무 끌리는데요. 물론 네. 처음 묘사해준 선생님의 외모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매일 선물을 주는 선생님이라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것도 인생이 내게 준 모든 것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조커 카드 내용들도 솔직히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죠. 아마도 이 젊은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은 건 그 젊은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이 좀 더 신선하고 틀을 깨는 시도를 많이 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와 근데 그 정말 그 나이 든 분은 고리타분해 이런 걸 다 깨버리고 그런 그러니까, 선입관을 다 깨고 진짜. 네. 노엘 선생님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참 노엘이라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를 뜻하기도 한다네요. 맞아요. 노엘, 노엘. 네네네. 저도 그거랑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그런데요? 네. 머리도 하얗고 등치도 네. 막 좀 그렇고. 네. 저도 이게 아까 이게 책을 잠깐 이렇게 들춰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산타클로스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노엘 선생님은 4명의 자식들과 11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인데요. 와우. 네. 그런데 얼마 전 부인을 잃고 이 혼자 지내는 시간을 참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구나. 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참 힘들 텐데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 너무 즐거우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휴일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마 아내와 사별한 후에 어쩌면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엘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인생의 시련들이라는 수업도 하셨어요.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사람이 막 북적이는 그 중앙우체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서 편지를 붙이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럴 때 완전 정말 몸을 비비꼬고 지루해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알겠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살아가는 데는 이처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라고. 네. 와, 완전 실생활에 적용되는 인생 수업이잖아요. 네. 처음엔 책이 좀 길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흥미를 느낄 것 같아요. 네. 영희 씨 말이 맞아요. 보통 아이들이 글밥 많은 책은 읽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확 거부감 느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노엘 선생님처럼 앞부분을 좀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뒷부분이 궁금해서라도 책을 펴서 읽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 양치를 잘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양치 도구 선물해주면서 시범도 보이고 또 노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노엘 선생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신선한 아이디어, 수업 방식, 뭐 질문들을 이렇게 고안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이렇게 늘 당연하게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대답하게끔 유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걸 이렇게 재미있게 해내시는데요. 네네. 와, 이런 선생님 옆에 있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요. 그리고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이 조커를 마음껏 써요. 그래서 어떨 땐 수업 시간에 책상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로큰롤 춤을 추기도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떠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교장 선생님 눈에 띄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과 학생들한테 군대식 교육을 강요하시기 때문에 옛날 선생님. 예. 그래서 거기에 복종해야지 그 해롭지 않다는 걸 학교 분위기로 알아서 다들 알아서 잘 처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노예 선생님만 유독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교장 선생님 마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 미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 어떡해?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예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전형적인 옛날 방식의 고리타분한 그런 교장 선생님인 거잖아요. 네. 혹시 교장 선생님이 노예 선생님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어느 날 그 아이들 중에 조커를 다 쓴 아이 한 명만 빼고 26명 모두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를 써서 한 명 빼고 다 결석을 해요. 진짜 결석을 해요? 네네. 아니, 얘들아 좀 나눠서 써야지. 그걸 뭐 한꺼번에 그렇게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결석을 하면 어떡해요? 오마이갓인데요 진짜? 자, 여기는 구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슨 조커인지 뭔지 때문에 결석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허용했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주장하는 교육법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이 학교에 우수한 성과에 흠집을 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멋대로 그는 거를 이제는 못 참겠어요. 하지만 노예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오늘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보기로 하자. 우리 협정을 하나 맺어볼까? 먼저 교실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나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전 텔레비전을 봤어요. 27명이 되풀이하는 대답은 이것이었다. 그래, 됐다. 이번엔 너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았는지 요약을 한 다음 평가를 해봐라.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 나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그만 잠이 와서 혼났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가 TV 프로그램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마당에야 차라리 안 보고 지내는 게 잘하는 일 아닐까? 이런 협정을 맺어보자.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TV를 보지 않는 거야. 에이, 그럴 수는 없어요, 선생님. 한번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 선생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선생님이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모든 아이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기상천외한 생각들이 주는 충격 효과를 좋아했다. 얼마 후 교장 선생님이 요구한 노엘 선생님의 처형대 칼날은 신속히 떨어졌다. 선생님은 은퇴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당당히 교실로 되돌아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내가 조커를 사용한 사람과 쓰지 않고 가방 안에 간직해둔 사람 중 누구를 더 높이 산다고 생각하느냐? 조커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요, 선생님.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조커들을 준 것은 쓰라고 준 것이야. 이젠 너무 늦었구나. 자,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조커들을 갖게 된단다. 어떠한 조커들일까? 살기 위한 조커요. 말하기 위한 조커요. 운동하기 위한 조커요. 행복해지기 위한 조커. 울기 위한 조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커.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조커요. 그래, 너희가 이제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들은 탄생과 더불어 이 모든 조커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지. 노예 선생님은 마지막 선물로 아이들에게 하얀 공책을 한 권씩 주었다. 그 위에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았다. 내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조커.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커다란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님은 봉투를 열고 금빛 잉크로 쓰여진 글귀를 읽었다. 행복하고 영예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조커.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마지막 주가 끝나자 선생님은 자신의 조커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 곧장 선생님 스스로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쿠스쿠스 루아얄 식당으로 향했다. 제가 동화를 들으면서 자꾸 뭐가 떠올랐는데 네.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나네요. 네. 이런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들 교육은 걱정 없겠는데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도 참 조커가 참 많았을 텐데 제가 받은 조커들은 다 어딜 갔나 모르겠어요. 영희 씨는 어떤 조커 가장 쓰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난 건 설거지. 네. 맞다. 설거지 좀 다른 사람이 좀 해주는 그런 조커,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조커. 우리도 좀 조커를 만들어요. 우리 식구가 많아서 그래. 네. 정말 노예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그냥 익숙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고 흥미를 느껴서 그렇게 스스로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는데요. 아마 그게 진정한 공부겠죠? 그니까요. 네. 같은 사물을 봐도 늘 보던 것처럼 볼 때랑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 사물을 대할 때 기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 어떤 걸 하든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노예 선생님 반 아이들이 점점 수업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조커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돼요.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조커는 놀이할 때 궁지에 빠졌을 때 그걸 피해가는 카드인데 하지만 노예 선생님은 조커를 무작정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사용해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네. 아이들에게 바로 이 조커를 통해 그냥 하기 싫은 일을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고 영영 피해버리는 것도 아닌 조커를 사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와 힘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선생님께 배운 그런 여유와 힘을 통해 아이들이 앞으로도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가 이런 선생님에게서 배운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막상 내가 학부모라면 아이가 막 조커 카드 쓴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싶은데 그래도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딱 쌓이고 이 아이가 분명히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이 반 아이들은.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됐다면은 저는 기꺼이 학교 하러 가지 마 그럼 카드 쓰고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 책에서도 안타깝게도 학부모님 대부분이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반감을 느껴요. 이런 수업 방식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교장 선생님의 그런 서슬퍼런 그런 포스 때문에 복종하는 거하고 달리 노예 선생님은 아이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인생은 원래 험난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조커를 사용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정말 선생님이죠. 맞아요. 아이들이 인생을 배웠네요. 네. 소극적인 아이든 적극적인 아이든 자기 삶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모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조커 카드를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수지 모건스턴의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읽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조커 카드, 갖고 싶은 조커 카드, 아이들과 하나씩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설거지하기 싫을 때 쓰는 조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은 조커 말해보기, 써보기 해서 엄마와 함께 해보기. 그냥 일상에서 당연해 보였던 일들이 아마도 너무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